제발 그런 헛소리는 그만해. 글로벌 IT 대표들이 모인 회의장 안에서 누군가의 강력한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고 차가운 얼굴을 한 영국인 조나단은 흔들림 없는 눈을 한 채 한국 국기를 매섭게 가리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존슨입니다. 저는 토론토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지금은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IT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의 기술 수준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많았는데 솔직히 말해 저는 늘 유럽과 북미가 IT 분야에서 최고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다른 지역, 특히 아시아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리 주목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자라면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도 거의 없었고 어쩌다 들어도 한국은 그저 전쟁의 상처가 깊은 가난한 나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의식하게 된 건 아버지 친구분의 한국전쟁 이야기 덕분이었는데 그분의 기억 속 한국은 매우 황폐한 나라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가 세계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인식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나라, IT 기술이나 혁신과는 거리가 먼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최근 토론토에서 열린 대규모 IT 컨퍼런스에서 한국팀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크게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컨퍼런스는 유럽 각국의 최신 기술 발표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각 나라의 기술 성과를 들으면서도 저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정말로 눈에 띄는 혁신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사회자가 다음 발표자로 한국팀을 소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 순간 자리를 뜰 생각이었어요. 한국이 무슨 대단한 기술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싶었죠. 옆에 앉아있던 동료 제임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에드워드, 이제 잠깐 나갈 시간이 된 것 같네. 한국팀 발표는 굳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입구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결국 우리는 자리에 앉아 한국팀의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팀이 무대에 올라왔을 때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임스도 약간 놀란 듯 했죠. 저기, 에드워드. 의외로 그들이 뭔가를 보여줄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마음속으로 비슷한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모든 생각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IT 산업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 혁신을 이루었는지를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 강국으로 성장했음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교육, 인프라, 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한국의 기술 발전에 기여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원격 의료 같은 다양한 혁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발표를 듣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도 마찬가지였죠. 발표가 끝난 후 제임스는 에드워드, 솔직히 말해서 나도 한국팀이 이렇게까지 대단할 줄은 몰랐어. 그들이 이런 기술력과 혁신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하며 그래, 한국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팀의 발표가 끝난 후 저는 한국 IT 산업에 대해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마침내 회사에 한국으로의 출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제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저는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울의 첨단 기술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스마트 시티와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최첨단 기술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대형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5G와 AI를 활용한 원격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의료진이 지방의 환자에게 실시간으로 수술을 집도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면서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의 젊은 창업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회사로 돌아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분야에서의 협력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과 첫 미팅을 했을 때 그들은 우리의 제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협력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협력 과정에서 몇 가지 도전 과제도 있었습니다. 한국과 우리 기업 간의 문화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 문제는 중간 관리자를 통해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파트너들은 매우 철저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신경 쓰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노력 덕분에 모든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우리는 자율주행 차량 프로젝트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회사 내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성공적인 협력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력과 그들의 열정적인 일 처리 방식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들이 우리 회사에 더 큰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결심을 상부에 보고하고 한국과의 장기적인 협력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상부에서는 제 제안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회의에서 상사들은 한국을 아직도 작은 나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한국 같은 작은 나라와 장기적으로 협력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겠어? 유럽이나 북미의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반응이었죠.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경제 발전을 이룬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보고 있었고, IT 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저에게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를 강조했지만 상부의 의견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상부의 거절에 실망한 저는 한국의 협력사와 대화를 나누며 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부에서는 한국을 아직도 작고 영향력이 적은 나라로 보고 있어요. 그들이 한국과 장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대했던 장기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저는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협력사는 이 문제를 예상이라도 한 듯 차분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죠.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협력사는 곧바로 그들의 기술력과 혁신을 더욱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함께 상부에 다시 보고할 새로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한국의 IT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협력사는 또한 그들이 제안하는 장기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이점과 우리 회사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를 더욱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상부와의 재회에서 저는 한국 협력사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며 우리 회사와의 협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부에서도 그들의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협력사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 덕분에 상부는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장기 프로젝트가 마침내 승인된 것입니다.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장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협력사들은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유연한 대처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파트너 이상의 존재로 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정으로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IT 강국이었습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끈기는 우리 회사가 더 큰 성공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장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한 협력 파트너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직접 경험한 후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협력사의 능숙한 대처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는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로 기록되었고, 이를 통해 저는 더 많은 글로벌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후 저는 한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그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성공의 기쁨과 함께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더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서울의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공항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공항 내부의 효율적인 시스템과 최첨단 기술은 첫인상부터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어린 시절 들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발전한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 후에 가난하고 황폐한 나라라는 기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세계적인 수준의 대도시가 서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저는 그곳의 에너지와 활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사이로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의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경이로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도시는 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경계가 없는 서울의 거리에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축하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식을 처음으로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색색의 한식 요리가 가득했고 그 중에서도 불고기 쌈밥과 냉면, 김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불고기의 깊은 맛과 냉면의 독특한 맛, 그리고 김치의 매콤한 풍미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다채롭고 깊은 맛을 지닌 음식이 있다니 한국의 음식은 정말 대단하군요. 라고 말하며 저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한국의 전통 공연을 관람하러 갔습니다.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전통 악기 연주에 맞춰 아름답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진 공연은 한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잘 표현해 주었고 저는 그 속에서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자연을 경험하기 위해 남산을 찾았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니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쪽에는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다른 한쪽에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는 이 풍경은 그야말로 한국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의 자연과 도시가 얼마나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며 한국의 아름다움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온 후 저는 잠시 쉬다가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밤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던 저는 숙소 근처에 있는 작은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젊은 한국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아늑한 분위기의 술집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저는 혼자 왔다는 말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 젊은이들이 저를 그들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술집에서 한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속한 사회와 세계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매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들은 자신들의 꿈과 목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 명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주시하며 한국에서 시작한 기술이 어떻게 세계로 확장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더군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혁신을 바탕으로 저는 세계 어디서든 경쟁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한국의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 청년의 말에서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세계 무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젊은이는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서 글로벌 패션계의 한국의 독특한 스타일을 소개하고 싶어요. 한국의 문화는 정말 독창적이고 아름다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좋겠어요. 그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감명 깊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머물지 않아요. 인터넷과 기술 덕분에 우리는 언제든지 세계와 연결될 수 있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어요. 한국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친구가 말했을 때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더군요. 그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도 배우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거나 해외에서의 학습과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발전과 함께 자신들도 더 큰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세대는 국경을 넘어서 글로벌 시민으로서 성장하고 있답니다. 그들의 말 속에서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나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소통하며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세계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이러한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한국의 미래가 더욱 밝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에너지와 열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꿈을 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젊은이들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미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저는 이 나라가 가진 놀라운 발전과 깊은 역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문화와 자연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들었던 전쟁 후의 한국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세계적인 도시와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부심 강한 사람들만 남아있더군요. 그렇게 뜻깊은 여행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온 저는 또 다른 시작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후 이번에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추진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마침 중요한 국제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협력의 가능성을 널리 알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의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한국과 함께했던 성과들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한국이 아직도 세계의 일부 시선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였거든요. 제 발표 순서가 되어 저는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IT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놀라운 기술 혁신을 이루어냈는지, 그리고 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비전과 그들의 열정적인 도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국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 무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저는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했지만 그 대신 일부 참석자들의 의구심, 어린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무언가 말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그는 독일 대표로 업계에서 꽤나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무겁게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한국이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은 알겠소.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역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는 의문이오.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정말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오? 한국은 그저 몇몇 성공적인 기업들 덕분에 조금 빛을 보고 있을 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오. 그의 말에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고,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독일 대표는 이어서 더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급성장했을지 모르지만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아직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지 않소. 그들이 만든 기술엔 독창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오. 결국 한국은 그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판을 잘 활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모습, 그들이 만들어낸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들. 하지만 그런 노력과 성과들이 여전히 세계의 일부에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독일 대표님,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IT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그들이 가진 열정과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와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제 말에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국과의 협력에서 얻은 성공 사례들을 언급하며 한국이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증명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단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풀어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어와 다른 외국어를 배우며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글로벌 시민으로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과소평가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술과 인재를 통해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 진심 어린 변론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참석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온 대표였습니다. 에드워드, 당신의 열정은 알겠지만 한국이 정말로 세계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기술이 일시적인 성공에 그칠 위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역량이 정말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문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 것이었고, 저는 그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회의장 한편에서 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런 미개한 소리는 그만하라고. 그 목소리는 영국 대표였던 조나단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어조로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잊은 건가? 한국은 이미 그들의 기술력과 혁신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어. 에드워드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야. 당신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왜 글로벌 과제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들의 능력은 결코 과소평가돼선 안 돼. 우리는 이제 한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들의 성공은 단지 운이 아니라 그들이 이룩한 진정한 성과야. 조나단의 강력한 발언에 회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그 순간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저 역시 조나단의 말에 힘을 얻었고 한국이 이제 더 이상 과소평가될 수 없는 나라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조나단의 강력한 발언 덕분에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 많은 참석자들은 한국에 대한 편견을 뒤로하고 그들의 기술력과 혁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조나단의 지지에 힘입어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이 협력이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성공적인 IT 프로젝트를 넘어서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은 이제 한국의 기술과 역량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기 시작했고, 발표가 진행될수록 그들의 시선은 점점 더 집중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조나단과 함께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어, 에드워드. 한국을 변호하는 내 열정과 확신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거야.
내가 이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격려에 저는 깊은 감사와 함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회의에서 발표했던 프로젝트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그 중요한 프로젝트를 따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가져다 준 성과가 인정받은 순간이었고, 저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을 보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성공적인 협력 덕분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커리어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이 단지 커리어적인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인간으로서의 큰 성장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과 그들이 보여준 열정,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덕분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과의 기술력과 혁신이 어떻게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또한 한국을 단순히 파트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룩한 성과와 그들만의 독특한 가치가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기도 하였죠. 이 모든 것이 한국과의 만남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욱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며 한국과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과 그들의 힘이 제 안에서 큰 에너지가 되어 앞으로도 저는 그들과 함께 더 많은 도전을 이어가리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여정의 끝에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일본의 유명한 유튜버가 숨죽인 채 한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보더니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찍고 있던 카메라를 급하게 꺼버리고 마는데요. 과연 이 유튜버는 무엇을 봤길래 이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나카타 켄지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미디어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자마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운 좋게도 사람들이 제 콘텐츠를 좋아해 주셨어요. 여행 유튜버이다 보니 많은 나라들을 다니며 구독자들에게 여행 관련 팁이나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한국과 인연이 닿은 건 2년 전쯤일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한국에 대한 영상들을 보면서 한국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죠. 물론 원어민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창 한국에 빠져 살 때 사귀었던 한 친구가 있는데 바로 재화라는 친구예요. 작년 여름 제가 오사카 여행 영상을 찍을 때 우연히 만났어요. 재화는 여행 관련 칼럼을 쓰는 프리랜서 작가이자 가끔 가이드 일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의 첫 만남은 오사카 도톤보리였어요. 타코야키를 사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제 앞에 서 있던 한국인 한 명이 주문을 하는데 일본어를 잘 못해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문을 도와주었고 그때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던 사람들은 재화가 놀라 당황해하는 모습이 귀엽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저희는 금세 친해졌고 그 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번엔 영상 컨텐츠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는 특별 시리즈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때마침 재화도 시간이 된다길래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재화가 마중 나와 있었고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엄청 반갑더라고요. 이미 저희 구독자 중 대다수 분들이 재화를 다시 보고 싶어 했고 재화가 저희 한국 역사 가이드가 되어 함께 컨텐츠를 만들어갈 생각에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친구와 함께 서울을 둘러보는 모습을 담으면 정말 특별한 콘텐츠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저희는 광화문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번 여행이 진짜 목적을 털어놨어요. 사실 이번 여행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왔어. 재화가 좀 놀란 눈치더라고요. 아마 일본 관광객들이 관심 갖는 주제는 아니니까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재화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죠. 최근에 한일 문화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댓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 그때 깨달았지. 내가 한국의 역사,
특히 일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걸.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 재화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더군요. 그렇구나. 그럼 어떤 곳을 가보고 싶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대답했어요.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장소가 있을까? 우리 교과서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거든. 재화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어때? 거기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됐던 곳이야. 지금은 그 시절을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역사관으로 바뀌었어.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내 결심했죠. 알겠어. 가보고 싶어. 아무리 힘들고 불편한 역사라도 그걸 바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재화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괜찮겠어.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저는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재화야, 난 괜찮아. 오히려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마워. 우리는 카페를 나와 서대문형무소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제가 카메라를 꺼내 들었죠. 재화야, 괜찮으면 이 여정을 영상으로 담아도 될까? 물론 너무 민감한 부분은 편집할 거야. 재화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오히려 이런 콘텐츠가 양국 사이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서대문형무소에 도착하자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재화가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죠. 긴장하지 마. 우리는 과거를 비난하러 온 게 아니라 그로부터 배우러 온 거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럼 시작해볼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고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죠. 입구에서 티켓을 끊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재화에게 물었어요. 이곳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재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이곳은 1908년에 지어졌어. 처음엔 경성감옥이라고 불렸지.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고 고문하던 곳이었어. 해방 후에도 한동안 교도소로 사용됐다가 1987년에 폐쇄되고 지금의 역사관으로 바뀌었어.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숙연해졌어요.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을지 생각하니 저희는 천천히 전시관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독립운동가들의 사진, 당시 사용된 고문 도구들, 좁은 감옥 제형 공간, 하나하나가 가슴 아픈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로 이 모든 것을 담으려 노력했지만 이런 무거운 역사를 어떻게 영상으로 표현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특히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였어요. 이 소녀는 누구야? 너무 어린데 재화가 설명해줬어요. 유관순 열사야. 3.1 운동 때 만세를 외치다 체포돼서 이곳에 수감됐어.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독립을 외쳤대. 18살의 나이로 순국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18이라고? 나와 동갑이잖아. 상상도 할 수 없어. 우리는 말없이 전시관을 계속 돌아다녔어요. 가끔 질문이 생기면 재화에게 물어봤고 그때마다 재화는 아는 선에서 친절하게 대답해줬어요. 너희 학교에서는 이런 역사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꽤 자세히 배우는 편이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배우지. 특히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 유관순 열사 말고도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네. 일본에서는 이 시기에 대해 정말 간단하게만 다뤄. 심지어 일부 교과서에서는 아예 생략하기도 해. 재화가 놀란 듯 물었어요. 정말. 그럼 너희는 이런 역사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자라는 거야? 저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내가 직접 보고 배우고 싶었던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계속해서 전시관을 돌아다녔어요. 저는 꼼꼼히 메모를 하고 사진도 찍었죠. 가끔 카메라를 켜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지금 저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전시관을 다 둘러보고 나왔을 때 우리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뭔가 무거운 게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았죠. 밖으로 나와 잠시 벤치에 앉았어요. 재화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괜찮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받아들이려니까 좀 어지러워. 재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해해. 나도 처음 왔을 때 그랬으니까. 저희는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겨서요. 저는 이 경험을 어떻게 영상으로 만들어야 할지, 그리고 이걸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어요.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고마워. 이런 곳에 데려와줘서. 재화는 좀 놀란 듯 했어요. 고맙다고. 이렇게 무거운 곳에 데려왔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아프고 힘든 기억이지만 그래도 알아야 해. 재화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러더니 제안했죠. 그래도 좀 힘들었겠다. 우리 좀 가벼운 데라도 갈까? 숨도 좀 돌리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사실 더 알고 싶어. 이런 역사의 아픔을 겪고 난 후에 한국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과정도 정말 궁금해. 재화는 깜짝 놀란 듯 했어요. 그러더니 이내 미소 지으며 말했죠. 그럼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볼까? 거기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쭉 볼 수 있어. 좋아. 가자. 저는 기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저는 재화에게 물었죠. 너는 이런 역사를 배우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재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복잡해. 한편으로는 우리 선조들이 자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슬프고 화가 나기도 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역사를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배운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나도 오늘 많은 걸 느꼈어. 역사를 제대로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해서 우리는 근현대사 전시관으로 향했어요. 이곳에서는 해방 이후 한국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와, 이거 봐.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다니 믿기 힘들어. 6.25 전쟁 이후의 사진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재화가 설명해줬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정말 가난했대. 근데 불과 50년 만에 이렇게 변했으니 우리는 천천히 전시관을 돌아보며 한국의 경제 성장, 민주화 과정, 문화 발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재화는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대답해줬죠.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재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우리 민족의 끈기와 교육에 대한 열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봐.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단결력도 생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정말 대단해. 이런 이야기를 내 구독자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박물관을 나오면서 제가 말했어요. 재화야,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 한국의 아픈 과거부터 빛나는 현재까지 볼 수 있어서 좋았어. 재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너와 함께 와서 좋았어. 사실 나도 오늘 많이 배웠거든. 너의 질문들 덕분에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 박물관을 나와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무거운 역사의 현장을 돌아본 후에는 조금 가벼운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자전거를 빌렸어요. 와, 정말 멋진 곳이야.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어요.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 이런 공원이 있다니.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따라 천천히 달렸어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동안 제가 말을 걸었어요. 재화야, 아까 박물관에서 본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 한국의 민주화 과정, 정말 대단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뤄낼 수 있었던 거야?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어. 특히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은 정말 아픈 기억이야. 광주민주화운동? 그게 뭐야? 저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자전거를 세우고 강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화가 광주민주화운동부터 시작해서 80년대의 민주화 과정, 그리고 87년 대통령 직선제 쟁취까지 설명해줬어요. 와, 정말 대단해.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국민들이 하나 되어 그렇게 큰 변화를 이뤄냈다니.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야. 재화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대단하지.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기도 했어. 민주주의는 그만큼 값비싼 거였나 봐.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한강을 바라봤어요. 잔잔한 강물 위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죠. 근데 재화야. 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밝고 활기차 거리를 걸어 다녀도 사람들이 다들 에너지 넘치는 것 같아. 재화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아마도 그런 역경을 이겨냈다는 자부심 때문 아닐까. 그리고 우리 국민성이 원래 좀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잘 웃고 즐기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내 채널에서 다뤄보고 싶어. 그래? 어떤 식으로 만들 생각인데? 재화가 물었어요. 한국의 힘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만들어 볼까 해. 오늘 본 역사의 현장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발전 과정, 그리고 현재의 모습까지
한국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는지 보여주고 싶어. 재화는 제 열정에 감탄한 듯 했어요. 와, 멋진데. 그런 영상이라면 나도 꼭 볼 것 같아. 해가 완전히 지고 한강변에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시 자전거에 올랐죠. 자, 이제 뭐 할까? 배도 고프고 재화가 말했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의 현재를 제대로 느끼려면 역시 나이트라이프를 즐겨봐야 하지 않을까. 강남에 가보고 싶어. 재화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강남으로 가볼까? 오늘 밤은 제대로 놀아보자고. 저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이제는 현재의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니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강남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어요. 강남이 서울에서 제일 번화한 곳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어? 재화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게 또 하나의 재미있는 한국 근현대사야. 60년대만 해도 강남은 그냥 농촌이었거든. 그런데 정부의 개발 정책으로 빠르게 발전했지. 저는 놀라서 눈이 커졌어요. 정말. 불과 5, 60몇 년 만에 그렇게 변했다고? 그래.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있어. 강남 한복판에 도착하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높은 빌딩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야말로 활기 넘치는 도시의 모습이었죠. 와, 이게 정말 옛날에는 농촌이었다니 믿기지 않아.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먼저 유명한 한식당에 들렀어요. 삼겹살에 소주, 그리고 각종 한국 음식들을 즐겼죠. 정말 맛있어. 저는 입안 가득 고기를 물고 말했어요. 그러다 문득 옆 테이블을 보니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재화야,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옆 테이블 봐봐. 정말 빠르게 먹더라. 재화는 웃으면서 설명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야. 일도 빨리 하고 밥도 빨리 먹고 이것도 우리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일 거야.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강남의 클럽가로 향했어요. 화려한 조명과 큰 음악 소리, 춤추는 사람들. 저는 정말 신이 났어요. 와, 분위기 장난 아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일본 클럽과는 또 다른 느낌이야. 우리는 함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중간중간 제 채널용으로 영상도 찍었죠. 클럽에서 나와 늦은 밤. 재화가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으로 가자고 제안했어요. 찜질방. 그게 뭐야?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물었어요. 한국식 사우나라고 할 수 있겠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걸 즐길 수 있어. 가보면 알 거야. 찜질방에 들어서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와,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사람이 많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시설이. 우리는 찜질방에서 피로를 풀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오늘 하루 정말 특별했어. 한국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재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재미있었어. 너와 함께 다니면서 오히려 내가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 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 결심했어. 이번 여행으로 한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시리즈를 만들어 볼 거야. 한국의 역사, 발전 과정,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와, 멋진데. 꼭 성공하길 바랄게. 저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배운 모든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재화와 만났어요. 오늘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담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어디로 갈 거야? 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북촌 한옥마을에 가보는 건 어때? 거기서 한국의 전통 가옥도 보고 주변의 현대적인 카페나 갤러리도 둘러볼 수 있을 거야. 북촌에 도착하자 저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기와지붕의 한옥들과 좁은 골목길,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현대적인 카페들. 와, 이런 게 바로 한국의 매력인 것 같아. 저는 감탄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다니. 우리는 한복을 빌려 입고 한옥 마을을 거닐었어요. 저는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영상을 찍으며 신나했죠. 한복이 이렇게 편하고 예쁜 줄 몰랐어. 일본의 기모노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 점심으로는 전통 한정식을 먹었어요. 저는 수많은 반찬들에 놀라워했죠. 이게 다 반찬이라고. 너무 많아. 근데 하나하나가 다 맛있네. 식사 후 우리는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전통 공예품 가게들과 현대 미술 갤러리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전통과 현대를 잘 조화시킬 수 있었던 거야?
아마도 우리가 빠르게 발전하면서도 전통의 가치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일 거야.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 해질 무렵 우리는 남산 서울타워로 향했어요.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말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 이 도시가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됐었다는 게. 재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이 도시가 폐허였던 걸 기억하신대. 그런데 봐. 지금은 이렇게 화려하고 활기찬 도시가 됐잖아. 저는 한동안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문득 재화를 돌아보며 말했죠. 이번 여행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 한국의 아픈 역사.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이룩한 발전. 정말 대단해. 내가 만들 영상이 조금이나마 한일 간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재화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우리나라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나도 감동받았어.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양국 관계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결심을 다졌어요. 이번 여행에서 배운 모든 것을 영상에 담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이번 여행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가 될 것 같아. 꼭 다시 올게. 우리는 따뜻한 포옹을 나누며 이번 여행을 마무리했어요. 내일 일본으로 돌아가지만 이 여행의 기억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